반갑습니다. 8월 7일 오늘 수요일이죠? 예, 수요일 오늘 국야일야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는 사실 좀 일본 야구가 역배 사이드가 좀 잘 안 보이는 날이었는데 그래도 요미우리 한신 이 두 경기가 좀 충격적으로 좀 터졌죠, 그죠? 예, 좀 터졌고 아두아마 코토가 완봉을 하는 세계관은 좀 시고 들어왔기 때문에 좀 뭐 좋아질 수도 있는데 아두아모 코타 완봉을 하는 물론 야마자키 이오리는 조금 불안하긴 불안했죠. 예, 최근에 조금 좀 폼이 떨어지는 감이 있어서 불안하긴 했는데 생각보다는 좀 많이 맞았고 아두아모 코토가 완봉은 진짜 좀 충격이긴 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한신 야구 경기에는 이제 연장이 아니라 불펜에서 터졌고 그래도 뭐 전체적인 승패 라인을 잘 가져오면서 그래도 세 박스 중에 두 박스는 좀 가져왔다. 예,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에는 시애틀이 사고가 났고, 예, 그리고 볼티를 갔는데, 볼티가 선발이 바뀌었어요. 네, 볼티가 선발이 바뀌어서 수아레즈가 나와가지고 그렇게 됐고, 거의 뭐 주작 경기 비슷하게 감독이 뭐 대타도 좀 이상하게 내고, 거의 뭐 질라고 거의 작정한 수준으로 경기 운영을 하더라고요. 말루찬스에서도 막 안타도 없는 신인을 내기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조금 좀 그렇더라고. 선발 바뀐 것도 좀 빡치는데. 근데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에 선발 그렇게 확 바뀌는 경기가 가끔 있으니까 우리가 배팅을 미리 할 때는 사실 그런 거는 좀 피하기가 어려운데 좀 아쉽긴 아쉽다. 자, 오늘부터는 제가 이제 분석 방송에 이제 올인해가지고 앞으로는 분석 방송에 진짜 모든 걸 걸고 저도 여기에서는 뭐 신인이기 때문에 어, 뭐 경기도 다 챙겨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 코멘트도 제가 평상시엔 잘 안 듣는데 떤 식으로 코멘트 하는지도 좀 많이 앞으로 들어볼 예정이고요. 종목 추가도 점진적으로 좀 할 생각이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 반드시 보답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일본 야구 좀 출발해 볼게요. 오늘 일본 야구 조금 좀 어려운 경기들이 좀 많아요. 예. 피할 경기들, 가져갈 경기들 잘 골라 볼 수 있도록 해 봅시다. 요미대 히로 일단 어제 경기는 뭐 야마자키 이오리가 일단 최근에 조금 안 좋긴 했어요. 예, 피안타율도 좀 많고 그래서 약간 좀 걱정이 좀 되긴 됐는데 생각보다 좀 너무 많이 털렸죠, 그죠? 예, 너무 많이 털렸다. 그리고 역시 아두아마 코토가 4완타 완봉을 하는 거는 이거는 뭐 야, 이거는 참 보통 좀 쉬고 오면 좋아지는 케이스들이 있기는 하지만 아두아마 코토가 완봉을 그것도 4만타 좀 충격이긴 합니다. 자, 오늘은 포스터 그리핀. 이 선수가 이제 한동안 압도적인 페이스를 좀 달렸던 선수인데요. 직전 경기 한신전에 한번 탈탈 털렸고요. 예, 경기 초반에 좀 고생을 좀 했고 결국에 이 경기에서의 문제점은 뭐였냐면 제구가 안 됐어요. 제구가 4이닝 4실점 6피안타 5볼넷. 볼넷을 너무 많이 줬죠, 그죠? 경기 초반에 제구가 흔들리면서 투구수가 늘어나고 그러면서 이닝도 많이 못 먹었던 그런 경기였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좀 우려스럽기는 해요. 예, 그래도 쭉 좋은 페이스를 가다가 한 경기 못 던지면은 약간 떨어지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하지만 일단은 오늘은 이제 홈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홈에서의 던지면은 그래도 볼질 이슈가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기대를 좀 걸어볼 만하고 기본적으로 볼질을 안 하면은 꽤나 좀 기대치가 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오늘 좋아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역대 히로시마 상대로는 뭐 수수한 편인데 홈에서는 상당히 잘 던졌다. 예, 홈에서 4경기 1패, ERA는 2.13이니까 직전 경기 그게 조금 좀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홈으로 돌아왔으니까 조금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상을 좀 해봅니다. 자, 다음은 도코다 히로키. 이 선수 최근에 좀 폼이 좀 떨어지고 있죠. 예, 폼이 좀 떨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이 선수 특유의 경기 운영 능력. 예, 이 선수는 원래도 피안타가 계속 많은 선수거든요. 예, 피안타가 꾸준히 많아. 구위가 그렇게 좋은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근데 하지만 뭐 병살 유도라든지 뭐 경기 운영, 위기 관리 이런 것들이 장점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운영을 좀 잘하면서 좀 꾸역꾸역 좀 막는 모습들이 많이 나온다. 최근 두 경기 한신 요코하마전 무실점, 1실점 이렇게 막아내면서 피안타는 여전히 많아서 역시 이제 불안감도 어느 정도 있기는 한데 여전히 불안감이 있긴 한데 그래도 잘 맞고는 있다.
구위가 좀 약한 타입이라서 뭐 삼진도 떨어지고 볼넷도 좀 많이 내주기는 하지만 일단 장점은 위기 관리 능력 그리고 피홈런 억제가 생각보다는 좀 괜찮아요. 아무래도 이제 홈구장이 투수 구장에 가까운 구장이다 보니까 그런 빨도 어느 정도 잘 타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장점이 좀 있다. 올 시즌 요미 원정은 한 번 있었고요. 6이닝 2실점 8피안타 역시나 피안타가 많죠. 피안타가 많고 보통 한 1실점 2실점 요 정도 하는 선수인데 뭐 딱 그냥 도고다스럽게 던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미 원정에서 유독 좀 부진한 경향이 좀 보이는데 이 요미 원정에서 마지막 승리가 2019년도예요. 2019년도고 최근 3년간 본인 ERA보다 요미 원정에서의 ERA가 좀 높기 때문에 약간 리스크가 있다고 보여지긴 합니다. 근데 요미가 어제 사실 아두아마 코토한테도 3안타 무득인데 도고다를 많이 공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타이밍이기는 해요. 그죠? 자, 일단 선발들은 조금 리스크들도 있고 좀 비슷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죠? 포스터 그리핀은 직전 경기에서 나왔던 볼질. 근데 그거는 이제 홈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좀 좋아질 가능성이 있고. 이제 토코다야 뭐 항상 뭐 주자를 많이 출루를 시키는 선수인데 그걸 막을 수 있냐 없냐 차이라서 그래도 뭐 짬바가 좀 있는 선수고. 그래서 이 경기가 선발들도 좀 비슷하고 결국엔 순위 싸움을 좀 하고 있는 팀들이다 보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예, 좀 어제 눈물의 방송 때문에 또 이렇게 하나씩 또 구매를 좀 해주시는 분들이 있네요. 보답할 수 있도록 잘해볼게요. 예. 그래서 이 경기가 이제 승패 라인이 역시나 좀 많이 어려운 그런 경기예요. 아마 되게 작은 부분에서 갈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근데 저는 오늘은 그래도 요미 사이드를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미 승, 마. 개인적으로는 일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한 것 같아요. 최근 일본 야구가 이제 터지는 경기들이 좀 많기 때문에 일을 이제 고려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그래도 이 경기는 좀 치열하게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고 포스터 그리핀이 볼질만 안 하면은 어제 야마자키 이오리처럼 그렇게 털리는 수준까지는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는 요미 승마 5.5인치에는 언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MPB에서 언더 보는 게 조금 어렵긴 한데 그래도 언더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 경기예요. 그죠? 히로가 또 원정에서 방망이가 좀 약하기도 하고 근데 어제 좀 잘 치긴 했죠. 자, 다음 경기는 진구에서 펼쳐지는 경기고 야쿠 대 한신, 사이스니드 대 마사키 오요카와. 일단은 어제는 뭐 치고받는 경기였고 이제 사이키로토가 사실 진구에서 이제 항상 제가 불안하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그 불안감이 사실 어제는 너무 크게 나왔죠. 그죠? 그런 불안감들을 알고 있었지만 그런 걸 알고도 우리가 이제 한신을 픽을 했던 건데 사이키로토가 그 정도로 털리는 거는 뭐 그렇습니다. 야마다 데스토한테 이제 3런을 맞았던 게 좀 컸죠. 그리고 어제 경기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산타나가 복귀를 했습니다. 산타나가 복귀를 했고 야쿠르트가 홈에서 방망이가 굉장히 좋은 팀이기 때문에 산타나, 무라카미, 오수나 이런 중심 라인들은 확실히 많이 이제 단단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한신도 어제 이제 사토가 요즘 뭐 너무 잘 치는데 사토가 어제 투런 홈런 포함해가지고 방망이는 잘 쳤어요, 그죠? 방망이는 그래도 야구리 상대로 잘 쳤는데 불펜의 불안감이 좀 한번 나왔다. 이와사키가 제가 최근에 꾸준히 좀 불안하다는 얘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드디어 한번 터졌네요, 그죠? 이 선수는 사실은 계속 불안해, 사실. 구위가 이렇게 좋은 선수가 아니라 가지고. 자, 야쿠 선발은 사이스니드. 믿을 수 없는 선수죠, 이 선수. 그죠? 소위 최근 부진한 사이스니드인데 최근에 이제 휴식을 부여받으면서 조금 좀 폼을 회복한 모습이 좀 있기는 합니다. 요코하마전 4.1이닝 2자책. 그리고 주니치전 6이닝 1실점. 이 선수가 최근에 조금 좀 멘탈적으로도 좀 급해 보이기는 해요. 아무래도 이제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오스나나 산타나는 재계약을 연장 계약을 해줬거든요. 3년이나. 그런 면에서 본인도 좀 보여줘야 된다는 좀 부담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좀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 좀 급해 보이긴 해. 폼을 약간 회복하긴 했지만 뭐 기대치가 그렇게 높은 선수는 아니라고 보여지고 한신이 방망이가 좋기 때문에 역시나 무실점 경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죠? 사이스니드는. 자, 마사키 오요카와 작년 시즌 이 선수는 이제 불펜으로 뛰었고요. 올 시즌은 이제 선발로 한 번씩 나오는 이제 스윙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근데 뭐 선발로 돌아왔는데 올해 일단 괜찮아요. 최근 두 경기 보면은 좀 좋은 폼을 좀 보여주고 있다. 히로시마 상대 6이닝 무실점.
그리고 요미우리 상대 5이닝 2실점이니까 그래도 뭐 스윙맨 또 불펜에서 온 선수 치고는 이닝도 잘 먹어주고 나름 자기 역할을 좀 해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전체적으로 기록 샘플이 상당히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를 확 믿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이 선수가 이제 불펜에서 이제 야쿠 상대로 좀 강했고 진구 원성에서도 좀 소소하긴 하지만 불펜은 기록 샘플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기록도 참고하기가 좀 어렵기는 합니다. 최근 3년간 뭐 1군에서 그렇게 많이 던졌던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야쿠가 산타나도 복귀했고 그래도 홈에서는 빠따를 잘 치는 팀이기 때문에 역시나 좀 리스크가 좀 있어 보이는 오요카와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 경기도 뭐 좀 치고받는 경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여요. 그리고 이제 오바를 좀 보고 싶은 그런 경기인데 이제 오바 기준점이 7.5니까 좀 고민이 좀 되죠. 기준점이 좀 높기 때문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를 한번 보고 싶은 경기고요. 일단은 선발들은 둘 다 불안한데 어쨌든 마사키 오요카와가 최근 두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선발에서의 기대치는 이 친구한테 근소 우위 정도는 좀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이스니드는 올 시즌에 정말 좀 좋지가 않거든. 정말 좋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못 믿겠어 사이스니드도. 그래서 아마 오늘도 치고받는 경기가 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이고요. 역시 승패 라인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한신승 정도 보기는 하는데 그렇게 추천할 만한 승패 라인은 아닌 것 같기는 해요. 김동주 땡큐. 자, 다음 경기는 주니치 요코 화제의 경기죠. 이 경기가 이제 뭐 많이 몰릴 수밖에 없는 경기 중에 하나고 지금 언더 같은 경우에도 많이 몰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언더가 약간 위험해 보이긴 하는데 나는 이게 몰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이 경기가. 자, 일단 어제 경기를 좀 돌이켜 보면은 주니치 상대 좀 여포였어요, 하마구치가. 근데 주니치가 하마구치 공략이 좀 성공하면서 그래도 경기를 좀 쉽게 가져왔고 어제 그래도 인상적이었던 거는 다카시 히로토가 뭐 리그의 고트 그 장체잖아요. 리그에서 가장 잘 던지는 선수인데 어제 요코하마가 10안타 2볼넷으로 이제 출루는 많이 했어. 뭐 전체적으로 2점이니까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건 뭐 다카시 히로토니까 어느 정도 이해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확실히 최근에 오스틴이 돌아오고 나서 방망이 기대치는 조금 좀 올라가 있는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확실히 엄청 잘 맞을 때 요코하마 방망이는 아니긴 한데 마키가 좀 못 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어제 안타를 진짜 많이 때린 거는 좀 인상적이긴 하더라고요. 자, 일단은 미츠키하라 유타 이 선수 올 시즌 데뷔해서 두 경기를 던진 선수라서 이 선수도 뭐 이제 말할 게 그렇게 많이 없는데 뭐 나름 이 선수 기대치는 꽤 있는 선수기는 해요. 나름 팀에서 에이스급으로 키우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선수고 이제 데뷔전은 약 요코하마 원정에서 7이닝 3실점 나름 잘 던졌고요. 직전 경기는 홈에서 야쿠르트 상대 6이닝 무실점으로 이제 호투 승투를 가져갔다. 역시 뭐 젊은 선수들은 이제 홈에서 강점이 있을 수 있는데 직전 경기 홈에서 잘 던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감안할 만하고 근데 뭐 두 경기밖에 안 던졌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하는 거는 우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뭐 나름 진짜 기대를 받는 유망주 선수인 거는 분명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일단 요코하마전에는 3실점으로 이제 패전이 된 바가 있고 어제 요코하마가 많은 안타를 때려놨던 점은 분명히 좀 리스크로 보여지긴 합니다. 자, 반대는 아즈마 카즈키. 에이스죠, 에이스. 요코하마 에이스고, 최근 두 경기 패전인데, 3실점, 2실점. 퀄스 이상이긴 한데, 아즈마 기준으로는 좀 다소 아쉬운 피칭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선수 특징이 하나 있는 게, 주니치 상대로 진짜 엄청나게 잘 던졌습니다. 주니치 상대로 여포 기질이 좀 있는 선수인데, 최근 10경기 기준으로 10승, 그러니까 8승 1패 1.11이에요. 이거는 뭐, 너무 압도적이죠. 너무 압도적이기 때문에 역시나 오늘도 좀 기대치가 좀 있다고 보여지고 일단 뭐 본인이 최근 두 경기에서 조금 좀 폼이 좀 좋지 않은데 이제 그런 부분이 좀 걱정되기는 하지만 주니스 상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런 경기는 뭐 요코 사이드를 보지 않기가 좀 어렵죠, 그죠? 일단 아즈마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가 뭐 전반적으로 잘 던지는데 문제는 피홈런의 문제가 좀 있거든요. 피홈런의 문제가 좀 있고 어쨌든 최근에 이제 호소카와 같은 중심에서 홈런 칠 수 있는 선수들이 타격감이 꾸준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조금 조심해야 되는데 그래도 반테림돔에서 던진다고 하면은 오늘은 좀 그래도 기대치가 조금 있지 않을까. 기대치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잠시만요. 음.
그래서 이 경기가 일단은 지금 이 경기가 뭐 많이 몰리고 있어요. 당연히 뭐 몰릴 수밖에 없는 경기죠. 최근 10경기 8승 1패에다가 1.11이기 때문에 하지마. 그리고 어제 다카시루토한테도 안타를 많이 때렸던 요코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는 신인이고 몰릴 수밖에 없는 경기고 근데 사실 언어바는 조금 리스크가 좀 있어 보여요. 왜 그러냐면 이 선수의 전투력 측정이 제대로 안 되거든. 미츠키하라 유타 이 선수. 예, 아직 뭐 두 경기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이 선수가 아직은 그렇게 좋은 선수인지 아닌 선수인지 명백하게 우리가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게 언더 접근하는 거는 조금 좀 위험해 보이고 젊은 선수들은 또 털리면 시원하게 털릴 수 있어가지고 예. 그래서 이 경기 저는 요코 승 사이드는 좀 보고 언어바는 좀 조심하시라는 의미에서 5.5인치의 오바 정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라쿠텐하고 니오넴. 어제는 이제 저희가 이제 니오넴 역을 봤죠. 예, 니오넴 역을 봤고 이제 주력으로 가져가지는 않았지만 니오넴이 어제 이제 만나미가 노리모토 상대로 이제 말로 홈런을 치면서 확실히 이제 극장으로 승리를 좀 가져왔다. 일단 라쿠텐이 문제인데 라쿠텐이 지금 빠따가 지금 너무 안 맞아요, 그죠? 일요일 날 이제 뭐 상대 선발이 좀 약했잖아. 상대 선발이 좀 약했는데 거기서 한번 털어먹은 거 외에는 전반적으로 방망이가 안 좋고, 근데 계속 부진하진 않을 거란 말입니다, 라쿠텐이 그죠? 예, 방망이가 한번 터지면 또 무섭게 터지는 팀이라 가지고 이제 슬슬 라쿠텐이 빠따를 좀 칠 타이밍이 좀 되기는 됐거든요. 이제 그런 거는 좀 생각을 좀 해야 된다. 자, 기시, 84년생이니까 저보다 한 살 많아요. 이제 40살의 선수고, 이제 나름 이제 구위는 많이 떨어졌고, 힘은 좀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요리조리, 뭐, 이렇게 던지는 능력은 좀 있는 선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선수 특징 중에 하나가, 홈에서 굉장히 좋아요. 예, 홈에서 굉장히 좋아. 이 선수가 최근 3년간 홈에서 보면은 나이가 꽤 있는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2점대 초반 정도 찍고 있거든요. 예, 확실히 홈에서는 굉장히 좀 기대치가 있다. 근데 역시 뭐 나이가 있기 때문에 뭐 피홈런에 대한 리스크가 분명히 있고요. 니오넴이 이제 방망이가 꾸준하게 좋기 때문에 확실히 리스크가 느껴지기는 하는데 그래도 홈에서는 참 좋았다. 예, 올 시즌 니오넴 상대 원정에서는 4실점 패전, 그리고 홈에서는 7이닝 1실점, 6이닝 2실점. 역시 상대 전적에서도 홈 원정 차이가 좀 많이 나죠, 그죠? 예, 홈에서는 7이닝 1실점, 6이닝 2실점. 원정에서는 4실점 패전. 일단은 근데 이제 뭐 요 두 경기 승투를 거뒀을 때도 보면은 피안타가 8개, 7개예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있어, 이 선수도. 예, 당연히 뭐 나이가 있고 하니까 뭐 피홈런 리스크, 피안타도 많이 맞고. 근데 좀 말리게 하는 능력이 그래도 좋은 선수니까 홈에서는 조금 좀 기대를 좀 해볼 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야마자키 사치아는 최근에 좀 폼이 좀 떨어져 있는데 그래도 후반기 첫 등판에서는 잘 던졌습니다. 근데 이 경기가 좀 전투력 측정이 좀 잘 안 되는 경기예요. 왜 그러냐면 오릭스전이었기 때문에 그죠? 예, 6이닝 1실점. 일단 오릭스가 최근에 빠따가 아주 나쁘지는 않은데 오릭스 기준으로 그래도 오릭스를 상대해서 호투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확 믿기에는 조금은 좀 어렵다. 예, 근데 뭐 에스콘에서 잘 던진 거라서 요거는 좀 감안은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예, 에스콘은 조금 난이도가 있는 구장인데. 이 선수도 특징이 좀 하나 있는 게 라쿠텐 상대로 정말 좋지가 않았어요. 예, 최근 10경기 끊어보면은 1승 3패, ERA 3.81, 피홈런 6개. 근데 이 라쿠텐의 홈구장은 약간 투수구장이거든요. 투수구장인데 라쿠텐 원정에서 항상 이렇게 좀 좋지가 않았어. 예, 근데 일단 올 시즌 첫 라쿠텐 원정에서 6이닝 2실점으로 나름 한번 분위기 전환은 하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라쿠텐 상대 라쿠텐 원정에서 기록이 좋지가 않다. 예, 일단은 선발들만 봤을 때는 그래도 기시보다는 야마자키 사치가 더 좋은 선발이라고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상대 전적이라든지 구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는 비슷비슷하고 오히려 기시가 좀 나은 감도 있어요. 야마자키 사치가 라쿠텐 상대로 너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기시 역시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홈 기시는 조금 그래도 한번 믿어볼 만하다. 그래서 이 경기도 승패 라인이 약간 좀 애매해 보이기는 하는데 그래도 저는 이 경기는 라쿠가 한번 좀 이길 타이밍이 좀 되지 않았나는 생각도 들고 기록적으로도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분명 있는 경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는 라쿠승. 이 경기는 라쿠승. 자, 다음은 지바 대 소뱅, 벤츠 대 오츠죠? 조금 또 만났어, 자완을. 자완을. 최근 10경기 중에 자완이 아닌 투수가 한 번인가 그럴 거예요, 소뱅이. 지금 계속 소뱅이 자완 상대 잘 치고 있는데 상대들은 우연인지 아닌지 뭐 계속 연달아 뭐 자완을 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최근에 벤츠가 폼이 안 좋거든요. 그죠? 예, 최근에 폼이 좀 떨어져 있고 최근 5경기 피홈런이 6개예요. 예, 6개. 이 선수가 외모를 보면은 강속구 투수일 것 같고 그렇지만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이 선수는 스타일이 커맨드형 투수야. 요리저리 구석구석 던지는 능력이 좋고 우타자 몸 쪽에다가 뭐 직슬 커 이렇게 던지면서 커맨드 위주의 피칭을 하는 선수기 때문에 좀 몰리면 위험할 수 있어요. 벤츠는. 근데 확실히 좀 최근에 좀 폼이 떨어져 있고 그 문제점이 그대로 기록에 나오고 있죠. 5경기 6피홈런. 네. 이제 시즌 초반에 이제 본인이 폼이 좋았을 때 이 시절에는 벤츠가 거의 고트였으니까 근데 소뱅 상대에 이제 강점을 좀 보여줬는데 최근에는 좀 얘기가 좀 다를 수 있죠, 그죠? 최근에 소뱅은 자연 상대 적응을 하고 있고 최근에 본인도 폼이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최근 2경기에서 5실점, 3실점 하면서 역시나 그 불안감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 자, 소뱅은 오츠. 작년에 이제 불펜으로 뛰었고 올 시즌 이제 선발로 로테를 돌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체력적으로 조금 좀 달리는 것 같기는 해요. 최근에 보면은 실점들이 좀 덜어 나오고 있거든요. 최근 2경기 이제 세이브 라쿠텐 상대로 3실점씩 기록을 하고 피홈런도 좀 많아. 최근에. 역시 오늘 조조마린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홈런이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구장이거든요. 그래서 벤츠, 오츠 모두 이제 피홈런에 대한 리스크가 있고 양 팀 모두 홈런을 칠 수 있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선발들은 둘 다 좀 믿기가 좀 어렵다. 믿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근데 확실히 방망이 기대치는 비슷비슷하지만은 소뱅이 그래도 조금 더 높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들어요. 그죠? 자원 상대 거의 지금 너무 잘 치고 있는 소뱅이기 때문에 뭐 근소하게나마 소뱅이 조금 더 나아 보이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선발이 좀 애매하게 붙었기 때문에 배당도 소뱅 배당치고는 좀 괜찮게 받은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1.6 정도의 배당이라고 하면은 가볼 만한 매치업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뭐 배당만큼이나 좀 타이트해 보이는 경기인데 그래도 최근에 소뱅 빠따는 한번 좀 믿어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네요. 우리 징성님 고맙습니다. 그래도 오늘 본격적으로 분석 방송 처음 하는 날이라고 응원을 많이 보내주시는 차원에서 이렇게 탑승해 주신 분들이 많은 것 같네. 보답할 수 있도록 해볼게요.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소뱅 사이드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뱅 승, 6.5 기준치에는 오바. 양팀 다 빠따기 대치가 있고 선발들이 믿기가 좀 어려워서 이 경기는 오바 사이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오릭스 세이브. 제가 이제 직전 경기 분석을 할 때 유타로 와타나베가 이 정도까지 잘 던질 선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고 이제 슬슬 한번 털릴 때가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오릭스 빠따도 나쁘지가 않고 근데 역시나였죠, 그죠? 한번 털렸고 근데 솔직히 오릭스 마인까지는 저도 팅굴 연기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뭐 주력으로 가져가지는 않았는데 오릭스가 이제 뭐 마인도 만들어내면서 네. 마인도 만들어내면서 잘 승리를 좀 가져왔다. 본격? 제가 중계를 오늘부터 안 하기로 했거든. 너무 힘들어가지고. 일단 세이브도 타격감은 꾸준해요. 그죠? 세이브 기준으로. 오릭스도 오릭스 기준으로 타격감이 꾸준하고. 어제 이제 홈에서 엄청나게 잘 던지는 에스피노자죠. 에스피노자 상대로 그래도 7안타 2득. 뭐 에스피노자한테 다 만든 득점과 안타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적당히 안타 쳤고 적당히 득점 만들어 넣고. 역시 빠따가 이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자, 일단 사토카즈마. 이 선수 올해 데뷔한 선수고요. 아직 뭐 몇 경기 던지질 않았어요. 일단 데뷔전은 요미우리전 5이닝 무실점 승투. 그리고 최근 2경기 좀 좋지 않습니다. 직전 경기 라쿠텐 1이닝 4자책 1피홈런. 그리고 이 선수가 1군에서 딱 6.2이닝밖에 던진 선수 안 던졌거든요. 그래서 뭐 판단을 좀 보류해야 될 것 같고 한 경기는 잘 던졌고 그리고 최근 경기들에서는 좀 터졌고 그렇기 때문에 역시 리스크는 좀 있어 보이긴 해요. 그러니까 사실 선발은 거의 미스매치라고 보여져요. 그죠? 이건 스미다치로는 그래도 좀 계산이 서는 선발이거든요. 근데 이 선수는 신인 선수가 아직 좀 계산이 좀 어려운 선수인데 결국에는 이 경기는 세이브가 빠따를 칠 수 있냐 없냐가 그냥 거기에 달린 경기입니다. 그죠? 선발들은 미스매치고. 근데 세이브 빠따를 믿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요거를 튕굴지 말지만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경기는 세이브 역을 당연히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이브 역풀 6.5반데 일단 스미다 치히로도 최근에 폼이 조금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래도 꾸준하게 좀 안타를 좀 많이 내주고 있는데 이 선수가 그래도 삼진 능력도 좋고 그리고 제구도 좀 안정돼 있는 선수거든요. 역시나 좀 기대치가 있고 세이브가 힘들 때마다 이 선수가 이제 연패도 좀 많이 끊어줬어요. 그랬기 때문에
때문에 역시 나름 좀 기대치가 좀 있기는 하다. 근데 오릭스가 요즘 방망이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한 뭐 무실점을 기대하기는 어려웠고 한 2에서 3실점 정도 계산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자, 일단 최근 두 경기는 소뱅한테 이제 9이닝 1실점 패전, 그리고 지바 롯데전 9이닝 2자책. 나름 괜찮았죠, 그죠? 빠따 센 팀들 만나가지고 전체적으로 뭐 피안타가 많긴 한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삼진 능력이나 제구가 안정감이 좀 있기 때문에 만만한 선수는 아니다. 상대 전적도 이렇게 뭐 썩 좋은 편은 아닌데 올 시즌 원정에서 딱 한 번 만나서 7이닝 1실점 승투가 한 번 된 바 있습니다. 이 경기는 뭐 간단하게 그냥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뭐 쭉 다 얘기했지만 선발이 미스매치입니다, 그죠? 선발이 미스매치고 이 선수를 아직은 우리가 사토카즈마를 섣부르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스미다치히로한테 비비기는 당연히 어려운 선수고요. 결국에 세이브가 빠따를 칠 수 있냐 없냐. 근데 최근에 세이브가 방망이가 그렇게 나쁘진 않기 때문에 저는 세이브 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이브 역풀. 그리고 6.5는 그래도 오바를 봐야 되겠죠, 그죠? 근데 계산이 안 서는 선발일 때는 언어바는 그렇게 많이 추천을 드리진 않습니다. 자, 다음은 잠실에서 펼쳐지는 두산 LG. 일단은 어제 경기는 제가 두산승을 봤죠. 그죠? 두산승을 봤고, 어제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승패 라인은 그 뭐 대참사난 경기들 제외하면은 그래도 거의 다 맞췄거든요. 일본 1야에서 대참사난 2경기, 그리고 키움 경기 빼고는 승패 라인은 거의 가져왔다. 그리고 오늘 이 경기가 조금 어려운 면이 좀 있어요. 일단 선발들이 좀 세게 나왔거든. 일단 뭐 어제 경기를 좀 한번 보면은 일단은 두산이 최근에 좀 불펜이 좀 불안하다는 걸 다시 한번 좀 확인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죠? 불펜에서 추격을 당하면서 1점차까지 추격을 당했고, 그래서 뭐 질 뻔도 했죠. 그리고 LG 같은 경우에는 하나 역배 지렸다고? 잘 먹었나 보구만. 축하하고. 어제 LG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러니까 빠따감이 좀 안 좋을 거라는 예상을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는 빠따가 괜찮았죠. 왜냐면 경기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타격감이 좋기가 어렵거든요. 그죠? 경기를 굉장히 뜨문뜨문했기 때문에. 근데 생각보다는 불펜 공략을 잘했고 빠따감이 괜찮았기 때문에 오늘 조금 티어를 올려도 될 것 같고, 어제 경기에서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LG가 결국에는 쉬고 왔을 때 장점은 뭐야? 쉬고 왔을 때의 장점은 빠따감은 좀 유지하기가 어렵지만 불펜들은 힘이 있거든. 불펜들은 쉬는 게 도움이 되거든. 근데 어제 불펜에서는 실점이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불펜이 두산이 좀 더 나은 팀이지. 불펜이 좀 더 나은 팀이지만 LG가 쉰 효과를 어제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확실히 오늘 경기에서도 영향을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들어요. 예. 자, 일단 발라조빅 같은 경우에 제가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이 선수를 뭐라고 설명을 드렸냐면 앤더슨하고 비슷한 선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정확하게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기록들이. 그죠? 예, 미국 마이너에서의 기록을 보면은 앤더슨하고 진짜 유사한 면이 있는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구위는 진짜 좋아. 구위는 진짜 좋고 크보에서 탈크보급 구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삼진 능력이 엄청나요. 앤더슨하고 비슷하게. 근데 이런 선수들의 특이 뭡니까? 제구에 문제가 있다. 그죠? 그런 점들이 지금 경기에서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고, 근데 경기를 거듭하면서 조금씩 좋아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발라조빅이기 때문에 조금씩 저는 티어를 좀 올려봐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선수가 나름 리그 적응을 마치면은 저는 괜찮은 투수가 될 가능성이 꽤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적응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 믿기는 좀 어렵기는 하죠. 일단 홈에서는 한 경기 등판을 했고요. 그 경기가 이제 데뷔전이었고 4볼넷이 나왔는데 이제 두 번째 경기니까 조금 어느 정도 좀 좋아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들고요. 예. 그리고 이 선수가 제가 이제 기록을 좀 참고를 해보니까 스몰 샘플이긴 한데 스플의 데이터가 괜찮게 나와요. 제가 스플 얘기를 왜 하냐면 LG가 좌타 라인이 굉장히 강력한 팀이기 때문에 우한 투수가 던지는 서드 피치, 그러니까 스플리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근데 스플리터가 꽤나 데이터가 괜찮게 나와. 그래서 자완 상대로도 어느 정도 좀 기대치가 있겠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 뭐 저는 뭐 좀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선수가. 예. 그냥 볼질 파티만 좀 많이 안 하면. 근데 경기를 거듭하면서 볼질은 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 저는 좋은 선수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선수도. 예. 리그 적응만 어느 정도 된다고 하면. 근데 지금 적응 단계니까 우리가 확 믿기는 조금 어려워. 확 믿기는.
자, 반대는 엔스. 일단 세 경기 상당히 호투를 했던 엔스인데요. 직전 삼성전에 6이닝 4실점으로 좀 좋지 않았습니다. 일단 2피 홈런을 맞았고, 근데 뭐 피홈런 2개 맞은 것 치고는 6이닝 4실점이면 뭐 나름 뭐 1인분은 해줬죠. 예, 1인분은 해줬고, 이제 한 번씩 다실점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리고 최근에 엔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기대치를 보여주는 선발이거든요. 그죠? 뭐 6이닝 1실점, 6이닝 2실점 정도의 기대치를 채워주는 선수고, 뭐 구위도 좀 살아있기 때문에 역시나 뭐 기대를 해볼 만한 선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경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역시나 좀 있어요. 그죠? 일단은 선발들은 기대치가 좀 비슷하거나 저는 오히려 발라조빅이 조금 나아 보이기도 하거든요. 저는 이 선수가 조금씩 좋아지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선발은 비슷하거나 발라조빅이 근소위 불펜도 저는 비슷하다고 봐 이제는 두산이 최근에 이제 배터리가 확실히 많이 나간 부분들이 경기마다 계속 이제 반복이 되고 있고 LG 같은 경우에는 쉬고 와서 어제 이제 무실점으로 잘 던졌기 때문에 사실 LG 불펜이 그렇게 오래 갈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근데 쉰 기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 경기, 내일 경기까지는 어느 정도 괜찮지 않을까 정도는 생각을 하고 해서 참 이 경기도 이제 승패 라인이 어려운 경기인데 저는 이제 고민 끝에 두산 쪽을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을 고른 근거는 그래도 저는 발라조빅이 조금 기대치가 좀 높다 생각을 해서 두산 역풀 9.5는 안다. 다음 경기는 롯데 NC. 김진욱 대 이재학. 어제는 이제 롯데가 이제 극적인 역전승을 좀 거뒀죠. 역시 이제 홈에서 롯데가 확실히 방망이도 좋고 분위기도 좋고 홈 승률도 진짜 좋은 팀이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어제 경기를 이렇게 이겨넣어 놨으니까 오늘도 해볼만 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죠? 롯데야 뭐 분위기를 타면 무서운 팀이기 때문에 빠따도 꾸준히 괜찮고 일단은 N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되게 선전하고 있어요. 그죠? 지금 보면은 주전들이 다 빠졌는데 타순을 보면은 타순이 생각보다 이렇게 나쁘지 않고 지금 타격감들도 꾸준히 괜찮아요. 그죠? 윌커슨이 최근에 안 좋기는 하지만 윌커슨을 그렇게 털어먹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죠? 아무리 윌커슨의 폼이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로 털어먹는 건 쉽지 않은데 역시 NC가 그래도 좋은 타격감으로 잘 버티고 있다라는 말씀은 좀 드리고 싶은데 역시 이제 불펜이 문제죠. 불펜이 붕괴가 돼 있고 근데 사실 NC만 그런가? 롯데도 보세요. 어제 그 푸들 형님이 또 사과 한번 칠 뻔했죠, 그죠? 비슷하다고 봐 불펜의 불안감은 그죠? 롯데나 NC나 사실 뭐 크보의 모든 팀들의 문제죠, 이거는 그죠? 근데 진짜 NC도 거의 불펜이 지금 거의 붕괴가 돼 있는 수준이라서 이제 뒷문이 좀 단단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죠? 나는 똑같다고 봐, 그지? 롯데나 NC나 그냥 뭐 그냥 누가 이제 운이 좋게 한번 막냐 그 싸움이야 요즘에 크보의 불펜은. 자 오늘은 선발이 김진욱 대 이재학이니까 오늘도 아마 뭐 피바드가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죠? 방망이 많이 치고 불펜에서 이제 아마 개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일단 진욱이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뭐 나름 기대치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두 경기 실점이 좀 늘어났고 최근 네 경기 보면 실점이 1실점, 2실점, 3실점, 4실점 점진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진욱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리스크가 좀 될 것 같고 아무래도 뭐 너무 더운 여름이고 그리고 아직 젊은 선수기 때문에 체력이 좀 빡세긴 하겠죠. 근데 진욱이가 결국에 볼질만 안 하면 어느 정도 좀 기대치가 있는 선수잖아요. 근데 오늘 홈에서의 등판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 정도는 기대를 좀 걸어볼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올해 홈에서는 ERA가 3.64로 뭐 나름 괜찮거든요. 그리고 올 시즌 NC 상대 5이닝 1실점 승투로 좀 좋은 기억도 있고. 근데 진욱이가 약간 좀 리스크가 있는 걸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 선수가 서드 피치를 거의 던지질 않습니다. 이 선수 장점이 승현이하고 좀 비슷하거든요. 높은 타점 그리고 직구 슬라이더 커브 이런 게 이제 장점이란 말이에요. 근데 승현이는 최근에 이제 체인지업을 많이 던지기 시작해요. 근데 진욱이는 아직 그 단계까지는 지금 가지를 않아가지고 우상바 문제가 있어요. 올 시즌 이제 좌타 상대 피업스가 604고 우우 상대로 999. 그러니까 차이가 지금 거의 너무 심하게 나죠, 그죠? 너무 심하게 나기 때문에 그리고 우타 상대 피업론도 8방이나 있고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NC 같은 경우에는 우타 라인이 되게 좋은 팀이에요, 그죠? 데이비슨, 뭐 권희동, 뭐 서호철 좋은 우타 라인들이 많고 저기 뭐 박건우가 빠지긴 했지만 우타 라인이 좋은 팀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분명히 좀 리스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우타 라인이 제일 좋은 팀이 NC죠, NC. NC, 두산, 뭐 오타라인 좋은 팀, 뭐 KT, 그리고
또 최근에 한화, 그죠? 한화가 이제 중심이 우타라인들이 요즘 좋기 때문에. 자, 이재학, 일단은 직전 경기 키움 상대 2이닝 3실점 1피홈런 두 경기 연속 이제 피홈런을 좀 허용을 하고 있고, 최근에 뭐 잘 던지는 경기들도 좀 덜어 있긴 한데, 좀 들쭉날쭉하고요. 최근에 조금 좀 폼이 좀 떨어져 있는 느낌이기는 합니다. 예, 올 시즌 롯데는 한 번 만나서 6.2이닝 2실점으로 좀 괜찮았는데, 전체적으로 이 선수가 롯데 상대 전적이 좀 좋지가 않아요. 예, 좋지가 않기 때문에, 좀, 역시나 좀 우려스럽고요. 이제 직전 경기 모습들도 그렇고. 그리고 롯데가 어제 승리를 거뒀잖아. 그리고 박마이가 꾸준히 좋고 롯데가 홈에서는 더 무섭거든요. 예, 그래서 상대 전적 이슈도 있고 이재학도 역시 좀 고생을 좀 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긴 합니다. 근데 일단은 선발에서는 어제 못 먹었어? 롯데님? 음. 어제 세 박스 중에 두 박스를 가져왔는데 어제 못 먹었다고? 자, 일단은 선발 쪽에서는 그래도 이재학이 조금 더 기대치가 높은 것 같긴 해요. 그죠? 진욱이가 홈에서의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폼이 점점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우타자 상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진욱이도 좀 고생을 좀 할 것 같고. 근데 이재학 씨가 조금 낫긴 한데 재학 씨도 사실 별로 믿을 수가 없어. 예, 그래서 저는 뭐 이 경기가 오늘도 굉장히 좀 치고받는 경기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예. 일단은 11.5 기준치에는 언더보기 힘든 경기죠, 이 경기는. 예, 오바를 좀 보도록 하고, 근데 기준점이 좀 높기 때문에 좀 고민이 좀 되죠. 예, 근데 저는 다시 한번 롯데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경기를 결국에는 극적으로 뒤집어서 이겼다는 거, 그리고 홈에서의 롯데가 분위기나 박마이가 좋다는 거. 예, 이런 점들을 근거로 들어서 저는 이 경기는 롯데 사이드를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삼성 대 한화. 삼성 한화 같은 경우는 어제 제가 이제 한화 역배를 봤죠, 그죠? 예, 저도 이제 주력으로 가져가진 못했지만 역시 한화가 최근에 좀 기대치가 있었고 사실 되게 어려운 경기였어요, 그 경기가, 그죠? 뭐 두 팀 다 분위기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한 팀을 고르는 게 좀 어려웠던 경기였는데 그래도 한화가 역배를 잘 내줬다. 제가 어제 역마인도 추천드리긴 했는데 역마인까지 보신 분들 있나요? 어제 이 경기 역마인이나 키움 아니면 기아 요 세 경기 추천드렸잖아, 그지? 근데 두 경기는 역마인이 들어왔겠네요. 자, 오늘은 일단 백정현 대 류현진. 백정현 같은 경우에는 복귀 이후에 이제 꾸준한 이닝과 실점 정도 하면서 뭐 나름 1인분을 해주고 있고 뭐 나름 잘 던져요, 그죠? 사실 이 정도 던지기가 최근에 크브에서 쉽지 않은데 뭐 나름 한 5이닝에서 6이닝 사이 실점은 한 2이닝 정도 하면서 꾸준하게 잘 던지고 있고, 근데 직전 경기 한번 잘 던졌습니다. LG는 6.2이닝 무실점 7피안타 0피홈런 상당히 좋았고, 예, 결국에는 요 경기 잘 던질 수 있었던 배경은 좀 간단하다고 봐요. 피홈런. 예, 피홈런의 문제가 조금 있는 선수고, 예, 그리고 이 선수가 결국에는 LG전에 위기를 한두 차례 좀 잘 넘겨내다 보니까 이제 무실점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예. 근데 확실히 오늘은 라팍에서 던지잖아. 라팍에서 던지고 지금 하나가 박마이가 좋기 때문에 오늘은 무실점은 저는 개인적으로 힘들 거라고 보고요. 라팍인 만큼 피홈런 리스크가 상당히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복귀 이후에 폼이 나쁘지가 않은데 피홈런을 꾸준하게 맞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역시 조금 라팍에서의 백정현은 좀 리스크가 있다. 올 시즌 하나는 처음 만나고요. 최근 2년간 하나 상대 좀 유독 좋지 않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리스크가 돼 보이긴 합니다. 음. 류현진 최근 약간 좀 폼이 떨어져 있는 류현진입니다. 이 선수가 제가 누구랑 비교를 많이 하냐면 도코다랑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도코다하고 좀 비슷해요. 예. 최근 크보에서 보면은 피안타가 굉장히 많은데 그래도 이제 위기 관리 능력이 좋다 보니까, 예, 위기 관리 잘 하는 날은 이제 호투를 하는 거고, 그게 한번 뚫리는 날은 이제 한 3, 4실점 이렇게 가는 그런 투수가 류현진인데, 일단 직전 경기 KT전에는 좀 좋지 않았습니다. 5이닝 5실점 12피안타로 상당히 좋지 않았고, 이 경기가 근데 뭐 실책도 좀 껴있었고, 그리고 KT가 이제 자원 상대에 상당히 좀 강한 팀이거든요. 그런 점도 좀 감안해서 봐주기는 해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이 경기 실책이 좀 있었거든. 일단은 이 선수가 올해 이제 처음 다시 이제 크보로 돌아온 첫 시즌이기 때문에 원정 약점이 조금 있는 편인데, 일단 라팍 원정은 한번 던져봤고요. 예, 라팍 원정에서 5이닝 무실점한 경험이 한번 있고 오늘 이제 두 번째 등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이제 라팍 원정에서의 기대치는 좀 더 올려봐도 되겠죠. 예, 올려봐도 될 것 같고, 그리고 홈에서 만났을 때는 7이닝 2실점으로 삼성전에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뭐 직전 경기 폼만 봤을 때는 백정현이 조금 더 나아 보이는 경향이 좀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래도 류현진이 좀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일단은 원정 리스크는 한 경기 좀 던져봤다는 게 좀 큰 것 같고, 그리고 어제 경기를 또 폼이 좋은 두 팀이 만났기 때문에 어제 경기를 패배했다는 것도 오늘 경기에 좀 영향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백정현이 라팍에서 던지는 거, 그리고 하나전의 상대 전적, 이런 점들도 상당히 좀 리스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경기는 한화가 정배인 게 좀 서운하긴 한데 그래도 한화 사이드를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화 승, 그리고 10.5 기준치에는 오바를 보는데, 예, 약간 좀 언어바가 이렇게 좋아 보이는 언어바는 아닌 것 같기는 해요. 예, 또 오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펜 기대치는 조금 비슷비슷한데 개인적으로는 하나가 좀 근소 우위 정도 보긴 하거든요. 저는 저는 삼성도 불펜이 양적인 면에서 나름 괜찮고, 필승조 라인이 좀 불안하긴 하지만 뭐 전반적으로 뭐 아주 최악의 불펜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 근데 최근 폼 기준으로는 하나 불펜이 조금 더 기대치가 높다. 요 정도 보고 선발 불펜 조금 하나가 좀 나아 보인다. 방망이는 비슷. 그래서 이 경기는 하나 사이드를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KT 기아. 어제 경기는 이제 오바 보신 분들이 많았을 텐데 오바가 좀 위험했죠, 그죠? 근데 뭐 저도 이제 오바에 빨간색을 칠해서 드리긴 했지만 이 경기 조금 걱정했던 게 영표가 안 좋아요. 안 좋은 건 맞는데 영표 아저씨가 또 복귀 이후에 또 잘 던진 경기들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조금 걸렸고, 그리고 KT가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KT가 잔루 파티가 진짜 너무 심해요. 요즘에 제가 어제 분석 코멘트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잔루가 리그 1등이고 어제 경기 보세요. 14출루 무득이었거든요. 진짜 미친놈들 아니야. 어제 경기가 제가 10년의 KT 편파 방송 여정을 마무리하는 날이었는데 정이 뚝 떨어지게 해주네. 이 녀석들이. 어, 아무튼 도현이한테도 그렇게 끌려간 거는 참 뭐 아쉽다고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고, 결국에는 저는 KT의 관건은 그냥 백호가 살아나야 돼. 백호가 살아날 듯 말 듯 약간 그런 조짐이 있긴 한데 백호가 살아나서 한번 뚫어줘야 이게 좀 혈이 뚫린다고 보여지긴 하거든요. 전반적으로 타격감이 나쁘진 않아. 근데 뭔가 혈이 지금 막혀 있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KT가 최근에 9연속 위닝 시리즈를 하는 걸 보면서도 느끼는 거지만 오늘 내일이 나오잖아요. 내일을 탈탈 털 수는 없어요, KT가. 결국에는 혀를 뚫어줘야 되는데 강백호가 뚫거나 아니면은 기아 실책이 뚫어줘야 돼. 나는 이 경기는 딱 그게 관건이라고 봐. 다른 큰 설명이 필요 없고, 내일 뭐 잘 던져요. 최근에 폼도 어느 정도 올라왔어요. 근데 내일이 나올 때 항상 문제점이 뭐야? 실책이잖아, 실책. 그죠? 그리고 이 선수 홈에서도 진짜 잘 던지거든요. 홈에서 6승 2패, ERA 1.59, KT 상대 전적 2승 1패, ERA 0.00. 근데 6실점 경기가 한 번 있는데 이게 실책 때문에 이렇게 됐고 다 비자책이거든요, 이 경기도. 그래서 결국엔 뭐 실책이 관건일 것 같고요. 일단은 상백이가 최근에 거의 뭐 팀 에이스급으로 잘 던졌습니다. 잘 던졌는데 직전 경기에서 좀 상했어. 좀 날이 더우니까 좀 상한 건지 어쩐 건지. 직전 경기에서의 상백이는 거의 배팅볼이었거든요. 커맨드가 전혀 이루어지질 않았고 5이닝 10실점, 11피안타, 2홈런으로 그냥 뭐 탈탈 털려버렸고, 물론 이제 뭐 하나가 타격감이 좋은 타이밍에 만나긴 했는데 저는 솔직히 어떤 팀을 만났어도 털렸을 것 같아요. 이날의 엄상백은 너무 제구가 안 됐고 너무 공이 다 몰렸기 때문에 이거는 뭐 털릴 수밖에 없는 그런 공을 던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이 경기 폼으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계속 좋았다가 한 경기 심하게 털렸기 때문에 뭐 안 좋은 흐름으로 몇 경기 가겠구나 뭐 이런 예상이 가능할 만한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뭐 이제 하나 걱정되는 거는 KT가 기아 상대로 은근히 좀 그래도 한 번씩 이기는 경기들이 좀 있고, 상배이가 올 시즌 기아전에 은근히 승효 기질이 좀 있긴 있거든요. 기아 상대 원정 두 경기 등판해가지고 뭐 둘 다 3실점으로 그렇게 막 아주 잘 던지진 않았는데 그래도 승리 투수가 된 기억 정도 있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뭐 이 경기는 뭐 내일이 나오는 기아 사이드를 안 보기가 좀 어려운 경기인 것 같긴 합니다. 일단은 기아 리스크들이 조금 있기는 해요, 그죠? 내일이 나오면은 실책이 좀 많이 나온다는 거, 그리고 기아가 최근에 박마이가 조금 아쉽다는 거, 그리고 상배이가 은근히 승효 기질이 있다는 거, 뭐 이 정도가 리스크로 보이긴 하는데 이 경기는 뭐 기아 사이드를 안 보기에 좀 어려운 경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상배이가 어느 정도 털리는 그림이 나오면은 역시 뭐 마인까지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죠. 그죠? 기아승, 마, 9.5 기준치에는 오버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키움 대 스스지, 김윤아 대 앤더슨. 일단 어제가 이제 키움이 그래도 선발 쪽에서 나름 해볼 만한 그런 경기였죠. 경기였는데 어제 경기를 패배를 했고, 근데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릴 때 키움이 이기려고 하면은 진짜 방망이를 조직에 잘 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 이유는 불펜 때문이잖아, 그죠? 불펜이 거의 초토화돼 있는 상태고, 어제 이제 조상우가 복귀를 해서 등판을 했는데 조상우가 말아먹었어, 또 어제는. 근데 사실 뭐 이런 부분들은 SSG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SSG도 뭐 키움보다 조금 낫긴 하지만 SSG도 뭐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불펜이라서 최근에는 불펜이 누가 조금 낫다 못하다 그게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크보가. 그죠? 그냥 결국에는 어떤 팀 불펜도 다 터질 수가 있고 누가 먼저 터지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뭐 조금 좋고 안 좋고의 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긴 합니다. 근데 오늘은 사실은 미스매치죠, 그죠? 선발에서의 거의 미스매치가 나온 경기입니다. 일단 뭐 앤더슨 같은 경우에는 적응한 이후에 지금 꾸준하게 잘 던지고 있습니다. 꼴스를 뭐 꾸준하게 찍어주고 있어요. 최근 4경기 보면은 최근 4경기 경기당 삼진을 10개 이상 뽑고 있거든요. 이 선수 장점은 발라조비하고 비슷하죠. 구위가 엄청나게 좋다. 거의 뭐 크보에서는 뭐 아주 뭐 넘사벽의 구위를 가지고 있는 선수고, 다소 약간 멘탈이 좀 약하고 볼디엘 이슈가 좀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리스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일단 키움 원정이 오늘 2번째예요. 그래도 한 경기를 던져봤다는 거는 저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요소라고 생각하거든요. 키움 원정 같은 경우에 좀 난이도가 있는 원정이라서 한번 그래도 던져봤다는 거는 그래도 긍정적. 그리고 홈에서는 6이닝 3실점 승투가 된 바가 한번 있습니다. 최영우 옆구리 부상 어제 조금 좀 표정이 좀 안 좋긴 안 좋았는데, 그죠? 근데 여러분들 아시죠? 누가 라인업에서 빠졌다 그러면 그 반대팀이 이길 것 같지만 라인업에서 빠진 팀이 이기는 케이스가 더 많습니다. 아시죠? 어, 뭐 전체적으로 이것도 뭐 확률이 어느 정도 갈리긴 하는데 뭐 누가 빠졌대 그래서 반대 가잖아? 그러면 잘 안 돼. 빠진 팀이 꼭 이기더라고. 자, 뭐 김유나 뭐 퐁당퐁당 한 번씩 뭐 잘 던지기는 하는데 그래도 뭐 털릴 땐 진짜 살벌하게 털리고 있는 김유나입니다. 그죠? 우리 이제 박 사장님 조카죠, 조카. 최근 직전 경기 NC 상대 8실점 10피안타 1피 홈런 이렇게 이제 했고요. 제가 이 경기 때 그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너무 자주 만난다 NC를. 지금 이 선수가 최근에 선발을 한 4경기 5경기인가 뭐 이렇게 나왔는데 그 경기 중에 3경기가 NC였어. NC전에 한번 잘 던졌기 때문에 NC전에 뭐 냈고, 어쨌든 롯데가 그렇게 걸려서 낸 경향도 좀 있긴 한데 어쨌든 한 팀을 특정점을 너무 많이 만났기 때문에 털릴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뭐 한 번씩 잘 던지는 경기들도 있기는 하지만 앤더슨하고 사실은 비교하기 좀 많이 어렵죠. 많이 어려운 투수라고 보여지고요. 뭐 이런 경기는 뭐 사실 SSG 사이드를 안 볼 수가 없는 경기라고 생각하고, 이게 배당이 좀 이제 낮게 나왔기 때문에 간다고 하면 역시 이제 마인까지 튕겨야 되는 경기고요. 마인까지 고려해 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죠? 뭐 이런 경기는 뭐 안 가기가 힘든 경기예요. 그죠? 근데 이제 똥배 때문에 걱정이 되는데 그래도 1마인까지는 뭐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이런 경기 터지면 뭐 재수가 없는 거죠. 그죠? 음. 자, 그래서 저는 이제 뭐 SSG 사이드 승마까지 보도록 하겠고, 언어반은 역시 이제 9.5 기준치도 상당히 좀 낮게 느껴지긴 하죠. 그죠? 물론 이게 앤더슨이 최근에 너무 잘 던지기 때문에 조금 고민스럽기는 한데 9.5 기준치는 오바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한 것 같고, 양 팀 다 불펜도 상당히 불안하기 때문에 오바도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언어바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멘트는 일단 여기까지.